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히스토리 야! 네, 6월에는 우리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6일 현충일,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 그리고 6월 25일 6.25 전쟁일. 다들 호국 보훈의 달 6월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역사를 생각하면서 네, 무거운 맞아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겠습니다. 네. 저도 현충원도 이번에 다녀왔고 또 참전용사님들의 그 손자께서 한국에 네. 오신다고 해서 이번에 네. 만나 뵈러 유엔뮤지에 갑니다. 와. 특히 에이시아는 6월에 너무 바쁘겠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제대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반성하겠습니다. 예. 6월만큼은 우리 순국 선열들의 희생에 감사함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히스토리아 역사 여행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다소 네. 뒷목을 잡는 분노 유발주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요? 네. 미리 좀 잡아놔야겠네. 뭔가 시작도 전에 겁이 나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눌 거예요? 자, 오늘도 역시 바로 알려드리지 않고 제가 3가지 힌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연상되는 주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지하철 9호선. 9호선이면 지옥철? 지옥철이요? 네, 특히 잠깐만.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 열받아. 잠깐만. 이거 시작부터 너무 열받는데요? 한 번 정말 네. 퇴근 시간에 타본 적 있는데 정말 끔찍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한 힘들어요. 2대 정도 보냈어요, 그냥. 너무 많아서. 네네네. 뭐 감히 못 하겠더라고요. 예, 겁나요. 네. 조선시대에 지옥철은 없었을 텐데. 자, 그러면 두 번째 힌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종? 네, 조선 제9대왕 성종. 숫자가 9가 뭔가 걸리는데. 구 9구인가? 대왕이고 또 9호선이고. 잠깐만, 9구면 비둘기? 9구면 비둘기? 비둘기? 그 설마 아이스크림이 이런- 생각이 나네요. 설마 이런 거 아니겠죠? 아, 아이스크림? 네. 네. 좀 여전히 좀 미궁에 빠진 것 같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자, 세 번째는 결정적 힌트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힌트 드릴게요. 도굴? 도굴. 도굴? 지하철 9호선에 있는 성종의 릉을 도굴했다? 오! 에이시아가 좀 다 정리했는데요? 잠깐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독을 당했던 곳이 지하철 9호선 역 중에 하나가 있나 보다. 아. 9호선 역이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네. 색강. 신논현역, 나 얼굴 당사. 풀지죠. 마곡, 잠깐만. 김포공항. 예. 아, 전 알 것 같아요. 선정릉역. 맞습니다. 맞아요? 네. 선정릉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조선의 9대왕 성종과 조선의 11대왕 중종의 능인 정릉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도굴된 왕릉입니다. 자, 오늘 히스토리아는 왕릉 순환시대 도굴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덤을 훼손한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 중앙에 시체가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요. 여기서 밥도 해 먹었대. 예? 이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도대체? 제 1순위 용의자는 일본인들이었죠. 응징하러 가기 전 마지막 한 잔 먹고 갑시다. 악랄했던 도굴범, 백제의 문화를 쓸어간 가루베 지훈이라는 인물인데요. 가스라이팅도 했는데 도굴도 했다고요? 아, 이게 산업으로 발전했을 정도라니까. 진짜 나쁜 놈이네. 조선에서는 얼마 정도 샀을까요? 10원. 10원? 10원 정도면 구입 가능했다고 10원? 합니다. 하나예요? 네. 선정릉 도굴 사건이 조선 사회에 충격이 엄청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선정릉 도굴 사건은요, 실록에서도 정확한 도굴 시점은 모르지만 1592년 9월 27일 당시 왕세자였던 광해군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옵니다. 자, 관련 기록 우리 한석준 씨 읽어주세요. 네. 정릉이 파헤쳐지는 변고가 있었다. 진짜네? 근데 아까 전에
1592년이라고 했으면 그때 임진왜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할 때 그 1592 임진왜란이죠. 자,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당시 조선은 수도 한양을 빼앗겼어요. 조선의 왕 성조는 의주로 피란을 갔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수도를 탈환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 때에 이 소문을 듣게 됐으니까 이제 완전 황당하고 비통한 거죠. 이게 만약에 저의 부모님 무덤이라고 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이게 뭐 그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당장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한 사태를 파악한 건 보고받은 후 약 7개월 뒤였습니다. 선조의 할아버지인 중종의 묘 정릉이 파헤쳐서 시신이 불타고 산 너머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가 묻힌 선릉의 시신은 아예 사라졌다는 거예요. 와, 황당한 일이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전쟁 중이고 피란가 있는 상황이면 조사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러니까 조선 왕실에서는 대신들을 즉시 파견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선릉과 정릉은 일본군이 주둔 중인 한양 주변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30여 명의 특공대를 조직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왜 그 조선 왕릉은요 서울이나 이 서울 근교에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조선 왕릉은 북한에 있는 왕릉 2기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 모여 있는데요. 왕릉은 도성 사대문 밖 약 100리, 한 40km 정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효를 다해서 선왕의 능에 자주 참배하기 위해서죠. 또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참배하던 왕이 하루 안에 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피란 가서 의주잖아요. 특공대는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특공대는 무사히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소문대로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무덤의 광은 약 10m 정도가 파여 있었고요. 불에 타고 남은 나무 조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조선 왕릉 구조 자체가요 도굴하기가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러던데. 자, 맞습니다. 조선 왕릉의 석실은요, 선릉과 정릉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도굴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조선 왕릉만의 특별한 건축 기술 때문이었는데요. 조선 왕릉의 시신을 모신 석실은요, 지하 3m 정도로 깊이 있게 팠습니다. 그리고 석실의 벽과 천장은 두께 약 76cm 되는 화강암을 통째로 사용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입구에는 돌을 2겹으로 세워 외부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석실 주변에는 시멘트랑 비슷한 산물을 넣었는데요. 이 산물은 석회와 모래와 황토를 섞은 것으로 약 1.2m 두께로 둘러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굳어가면서 아주 단단해진다고 해요. 이야, 엄청 철저한데? 저 정도면 뭐 현대 기술로도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완전 철통방어잖아요. 저걸 어떻게 뚫어낸 거예요? 아쉽게도 선정릉이 어떻게 도굴됐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을 훼손한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릉의 광 중앙에 시체가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요. 네.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석준 씨 읽어주시죠. 선릉과 정릉을 살펴보니 선릉은 광중이 이미 비어 있었고 정릉은 염습한 옷은 없어지고 옥체는 광중에 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불탄 흔적, 밥을 해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밥도 해먹었대. 왜요? 여기서 왜 밥을 해먹어? 왜요? 그 시체 옆에서 지금 밥을 해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근데 이 시신은 그럼 왕의 시신은 맞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는?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시체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에 휩싸입니다. 선릉은 조선의 구대왕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 윤씨의 릉이고 정릉은 조선의 11대왕 중종의 릉이라고 했잖아요. 네.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의 시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남은 건 중종으로 추정되는 시신이었는데 선조는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중종을 직접 모셨던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슨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아니, 무슨 수로 찾아요? 아니 뭐 이 시대에 DNA 검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중종은 1544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시체가 발견된 것은 1593년으로 약 50년이 지났으니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럼 50년이면 사실 시체가 썩고도 남을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체가 많이 썩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 조선의 왕릉은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회경, 아까 그 산물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좀 차단이 됩니다. 밀봉되는 시스템이어서 시체가 손상되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조선의 기술력이 뭐 정말 대단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50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중종을 모셨던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중종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종친, 외척, 궁녀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옛날에 본 중종의 모습을 회상하며 진술하게 했는데요. 먼저 덕양부인 권씨의 진술입니다. 충종은 수척하고 갸름하며 턱의 끝이 약간 굽었다. 수염은 많지 않았는데 뿌리는 누렇고 끝은 검었으며 콧등은 높고 옥체는 보통 사람보다 약간 컸으며 허리둘레는 훤칠하고 풍만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상궁 박씨의 진술입니다. 양눈 사이에 검은 사마귀가 있었는데 녹두보다 약간 적었고 용 안에 약간 얽은 흔적이 있으며 콧등은 높고 코끝은 길고 약간 굽었으며 천하는 수척하며 갸름하였고 수염은 누런 편이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서른군 모친의 진술 에이시아가 읽어주세요. 옥체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컸고 콧등은 높았으며 용아는 갸름한데 약간 얽은 흔적이 있었고 수염은 많지 않되 황자색으로 기르는 말아 올리면 입을 덮을 정도였다. 네. 저는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체격은 일반 사람보다 약간 크고 네. 얼굴은 갸름하고 콧등은 높고 네. 수염은 누렇고 예. 뭐 이런 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50년 전 시체를 보면서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 거를 읽어보니까 눈 사이에 그 사마귀는 사실 특이한 거니까 진작 썩었겠지. 그 사마귀조차도. 그럼. 발견된 시체의 모습은 어땠어요? 당시 발견된 중종의 옥체에 대한 기록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면상의 피부는 없어졌고 수염도 모두 빠졌으며 콧등은 깨지고 이질러졌다. 두 눈은 모두 패여졌고 위아래 양 입술은 모두 없어졌다. 가슴 아래와 복부 위에 가로로 그어진 3개의 금이 있는데 이는 칼로 베인 흔적인 듯하다. 칼로 베었다고요? 중종인지 아닌지를 뭐 판명할 단서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입술도 다 없어지고 뭐 눈도 없고. 피부도. 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슴 아래와 복부 사이에 칼로 그어진 세 네. 개가 있다는 게 이게 이 시신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칼로 그어져서 죽은 걸까? 네. 아니면 도굴이. 아니면 도굴하고 나서 이 왕을 훼손하느라고 칼로 그었을까? 만약에 도굴하고 나서 칼로 그었다면 이 시신이 왕의 시신이 맞을 것이고 확실한 거고. 왕이니까 그었겠지. 그렇죠.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거고. 굉장히 애매하네요. 2달 넘게 조정의 원로 대신들과 종친, 황관, 궁녀들이 모두 모여서 시신을 검토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자, 이들 중 몇 명은 시신이 중종과 다르다는 의견을 냅니다. 선조는 고민 끝에 선릉과 정릉의 시신을 모두 불탔다고 결론 내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재를 수습해서 1593년 성종과 중종의 국장을 다시 치르게 됩니다. 아휴, 성종과 중종은 2번 죽은 거나 다름 아닌 거네요. 그렇죠. 자, 선조는 명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복수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명나라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 기록 한석준 씨 읽어주세요. 이 도적을 잇고 이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천리가 없어지고 인륜이 무너지게 되어 장차 다시는 사람 축에 들지 못할 것은 물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니 자애로움을 베풀어 긍휼히 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휴, 저 같아도 어디에든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너무 먹잖아요. 근데 복수도 복수지만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범인을 찾는 게 제일 급선무잖아요. 네. 이 범인 누구였을까요, 도대체? 이때가 임진왜란 때였으니까 제1순위 용의자는 일본인들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전쟁 중이니 뭐 따져 물을 수가 없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전쟁이 종료되자 선조는 일본에게 2가지 요구를 합니다. 전쟁에 대한 일본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과 국서와
도굴범의 압송이었죠. 오호, 세게 나갔네. 일본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몇 달 뒤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와 도굴범 2명을 보내옵니다. 오, 어? 이게 근데 도굴범이 진범인지 아닌지 좀 확실히 조사를 해야죠. 도구를 했다는 거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나요? 이 도굴범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합니다. 자, 관련 기록이 있어요. 우리 나태주 씨, 그리고 한석준 씨 읽어주세요. 나는 본래 대마도에 살았습니다. 전쟁 동안 서울에는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대마도주에게 죄를 저질러 총가에 쫓겨나 있었는데 야간에 결박되어 이곳에 보내져 추문을 받게 됐으니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 도굴범이라고 보내온 일본 놈인 거죠? 네네. 네. 저는 본래 대마도 사람으로 포수가 됐는데 도주가 매사냥을 나갔을 때 수행하다가 명령을 어겨서 죄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배에 실려서 조선에 오긴 했지만 조선 땅은 이번이 처음이라 능침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범인이네, 범인이에요. 범인이죠? 화가 나요, 지금. 네. 나쁜 자식이네. 뭔가 일본에서 아무나 보낸 것 같은데요. 이 두 개만 들어서는. 근데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하자면 어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는 조선이랑 다시 친하려고 노력을 했던 막부고 누군가를 보내긴 보내야 되겠고 이걸 보낼 테니 화해하자. 미안해, 화해하자.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조선에서도 계속해서 고문을 약 한 달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그 두 범인한테. 조정 신료들이 의견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가짜 도굴범을 석방하고 일본을 단호히 응징해야 된다. 도굴범이 가짜라도 대안은 없다. 지금 와서 어떻게 잡냐, 뭐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전 그냥 방망이 챙겨서 바로 일본으로 갑니다. 저 혼자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살낼 수 있어요, 전. 네. 이단 날랍차기를 막. 아유, 뭐 그러니까 그까지 저때 나태주 장군이 있었으면 그게 전 가능한데 강합니다. 진짜. 나 장군. 방망이만 저 때가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셨고 네. 방법이 없다고요. 방법이. 저는 화친하자는 화친하자인데 대가를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가성 화친. 네. 그 왜냐면 얘네들도 우리랑 친하고 싶구나, 사이가 좋아지고 싶구나, 네.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그래 니들도 원하니 그러면 요런 놈 두 놈 보낸 걸로는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제대로 해. 다른 거 더 줘. 이러고 했을 것 같아요. 실리 외교 느낌이네요. 네, 너무 분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일보호태. 저는 분하기 때문에 나태주님과 함께 야, 나 장군과 애 장군이 있었으면 큰일 났겠네. 캠 장군, 캠 장군. 응징하러 캠벨 가기 장군. 전 마지막 한 잔 먹고 갑시다. 그 물이 식기 전에 돌아오거라. 곧 죽어도 전 갑니다. 예. 그래서 가보자고. 만나서 멋있게. 야, 좀 가짜를 보낼 거면 좀 훈련이라도 시켜서 보내든가. 진짜 성의 없다. 그렇죠. 선조는 일본이 압송한 도굴범이 진범이 아니라고 해도 외인으로서 적이 아닌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처형을 허락합니다. 결국 이 도굴범은 1606년 12월 능지 처참형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보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 역시 가짜였다는 거죠. 네? 당시 대마도는 일본과 조선의 창구 역할을 했는데요. 전쟁으로 교역이 끊어지자 생존 문제가 어려워진 대마도는 일본이 조선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자 막부의 승인 하에 현지를 조작하게 됩니다. 예? 이게 대마도주가 한 거구나. 아니 근데 너무 좀 대담한 행동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국서 위조 사건은 30년이 지난 후 대마도를 배신한 중신이 고백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대마도주와 조선이 수교를 한 셈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이 가짜 국서 때문에 양국 간의 평화 관계가 성립돼서 19세기 말까지 지속됐고 9천여 명의 포로가 송환됐다고 해요. 그래도 조선 왕릉 도굴 사건이 가짜 사고로 마무리됐다는 점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조선 왕릉은 북한에 있는 이기를 제외하면 40개의 왕릉이 모두 서울 시내와 근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2009년에는 조선 왕릉 40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해가 없는 릉은 선릉과 정릉뿐입니다. 주말에 시간이 나시면 선정릉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진짜 가봐야겠네.
근데 사실 왕릉에는 이제 수많은 값비싼 부장품을 함께 묻잖아요. 그래서 더 도굴꾼의 표적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다른 왕릉은 어떤가요? 어느 나라든 왕릉은 완성 직후부터 도굴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철저한 계획 아래 만든 중국 황제릉도 거의 도굴당했는데요. 우리나라 고려, 신라, 왕릉들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도굴당하게 됩니다. 특히 악랄했던 도굴범 2명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